전세자금 대출의 비극,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현황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여미선 기자님의 대한데일리 2022년 6월 20일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주 금공보증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현황, 카카오뱅크가 가장 낮네요. 3.01에서 이렇게 쭉 가서 광주은행, 기업은행이 4% 중반 정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고민글이 많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료 이자가 3.6%면 싼 건가요? 현재 버팀목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합산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어서요. 6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댓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이고 높네요. 저희는 변동인데 2에서 4%까지. 요즘 기준금리가 높아서 1금융 3.6%면 나쁘지 않은 이자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알아보신 데가 3.6% 정도 나온다. 1억에 30만 원. 더 싸게 주는 은행도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사 가야 하는데 집값, 전세자금 대출 받아보신 분, 전세를 알아보는 중인데 매년 오르네요. 너무 비싸요. 신용대출 왕창 받아서 가야 하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자만 내면 되고 80%만 대출된다는데 잘 몰라서요. 만약에 1억 집인데 8천 전세 대출에 금리가 3.5% 하면 이자가 350 정도 나오는데 12개월 나눠서 이렇게 갚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네요. 최대 80이고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은행도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모른대요. 저희는 1억 3천에 1억 신청했는데 4,500 나왔어요. 참고로 신용등급 안에는 1등급, 대출 명의 신랑 2등급 둘 다 900대, 연소득 1억 이상 가능, 뭐 등등등 기대출 없어요. 등등 관련돼가지고 대출 관련돼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 전세자금 대출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47만원 올라서 117만원이 됐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끼고 이사 온 지 1년이 됐는데 원래 70만원이었는데 금리가 올라서 117만원이 되었어요. 부담이 너무 심해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거의 47만원, 50만원 정도 올랐네요. 2배 가까이 올랐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부 지원 대출은 소득이 안 되시나요? 대안 안 되시면 이사라도 가야 할 판인데요. 전세 이자가 120이란요. 이게 그냥 원금하고 이자가 아니고 이자만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주담대 원금 이자만큼 나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다 살펴보고 있는데 다 조건이 안 돼서요. 이분이 아마 연봉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부터 2배 이상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요즘에 이자 때문에 재계약할 때 반전세를 돌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이 오히려 요즘에 원해서 그냥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 월세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국가 관련돼서 그렇게 지원, 공공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 자체가 좀 낮겠죠. 첫 번째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 있는데 요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상당히 금리가 낮죠. 1에서 1.5%에서 2.1%, 임차 보증금 80% 선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산 기준 2022년도 기준으로 3억 2,500만 원 이하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득은 배우자 신청인의 합산 소득입니다.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기존의 은행 재원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어야 되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내가 연봉을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소득층인 분의 이렇게 좀 싼 전세로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주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야 하면 똑같죠. 중소기업에 본인은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여기도 연 1.2%선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3%, 4% 때보다 상당히 낮고 또 여기는 어떤 내가 조건이 돼야 되냐.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소득이 아까 똑같죠. 방금.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라면 3,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자산 기준은 똑같죠. 3억 2,500만 원 이하. 그리고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나이 제한이 있네요. 관련돼서 1.2% 고정금리니까 여기는 정말 쌉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 여건이 해당된다면 받아야 되겠죠. 안 받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최대 1억.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여기도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2억 2,200만 원까지 상당히 여기는 한도가 높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도 해야 되겠네. 여긴 또 똑같이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능하고 보증금의 여기는 무려 90%까지 최대 1억 선입니다. 여기는 34세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능. 재직기간 상관없이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소득이나 무소득자, 기타 소득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관련돼서 약간 소득 자체가 높으신 분들 7천만 원까지라면 여기에 해당하신 분이라면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어떻습니까? 연 2.06에서 2.7이니까 여기도 아까 시중에 있는 은행보다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블라인드 글입니다. 자, 현재 제 상황은 이렇게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깁니다. 현재 상황으로 연봉이 3,500만 원 정도의 학원 강사, 프리는 아니고 4대 보험 가입하고 있고 전세 9천만 원 정도의 집을 보고 대출을 생각 중입니다. 월세 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아까 쭉 말씀드렸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 대출 한도가 7천만 원 받음. 카카오 또는 시중은행 전세 대출, 전세 가격 기준인지 카카오 조회인지 보니까 한도 7천으로 줘야 되는데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분은 아마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로 저리의 대출로서도 충분히 자기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빚쟁이인 인생인데 너무 슬프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세자금 대출이 7,200만 원. 차 할부가 또 있네요. 이분은 2,4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500만 원. 총 재산이 마이너스 1억인데 자기 명의 아파트도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돈을 받고 재산이 없어도 직장 생활 있으면 못 받고 맨날 직장인들이 봉이다. 건물에 오지게 뜯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저리, 그러니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은 저는 반드시 해당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근속연수가 점점 늘어나고 자산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저는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 지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재산, 아까 말씀드렸죠. 3억 얼마밖에 이하여야 되고 특히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을 또 다 내야 된다. 싼 이자를 거기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은 사회 초년생 그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산,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 부채 같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내가 살고 있다면 자산이 아니고 부채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내 연봉을 늘리는 것이 맞고 국가지원 대출 상품에 가입이 안 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 자산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평생 대출이자 내고 남의 집에서 전세살이 할 것인가? vs 내 집 마련해서 거기에 그냥 대출이자 낼 것인가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극을 끝낼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당신 그리고 오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왜 비극일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고 내 스스로 저리에 그런 싼 전세 대출 이자를 내가 내기 위해서 연봉을 낮추고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내가 이직할 수 없고 자산도 늘릴 수 없고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내가 정말 맞나?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맞는 건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 관련돼서 오늘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코프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